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기록적인 모습들이 끊임없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198주 연속 1위에 올라섰다라는 소식인데요. 아마 아시겠지만 요즘 나라가 아주 시끄럽지 않습니까? 정치적 이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쪽 편으로 갈라서고 있고 혹독한 한파가 몰아치면서 실제 날씨만큼이나 마음까지도 쌀쌀합니다. 이 와중에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의 소식을 듣는 분들은 마음이 참 따뜻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곧 200주 연속 1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웅시대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만들어낸 정말 하나의 결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동이 단순히 내 가수를 응원하기만 한다, 콘서트만 다닌다가 아니라 이렇게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웅시대 회원 부산 북구청에 600만 원을 기탁하면서 따뜻한 정을 나누고 싶다, 이런 얘기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웃돕기 성금 600만 원을 전달하면서 희망 나눔 캠페인에 참여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함께 기부한 회원님이 이러한 얘기를 했네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싶어 기부를 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임영웅 가수의 선한 영향력을 이어받아 나눔과 사랑의 가치를 함께 해나가고 싶다. 기부 증서가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통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 기부금을 받은 부산 북구청장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지역사회의 진정한 영웅이 되어준 영웅시대 회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 이웃과 함께 훈훈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명절이 되도록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 이게 참 놀라운 게 하나 뭔 줄 아십니까? 이게 팬클럽 영웅시대 분들이 돈을 모아 기부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요, 영웅시대 한 회원님 한 분이 600만 원이라는 거금을 기부한 겁니다. 물론 기부 금액에 따라 기부가 더 대단하고 대단하지 못하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찌됐건 금액이 클수록 놀라운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영웅시대 분들이 활약할 수 있는 건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를 응원하며 만들어진 선한 영향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임영웅 리사이틀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모두 건행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진이 알다시피 함께 리사이틀 공연을 만든 스텝에 의해서 공개가 됐죠. 자, 여기서 우리 아티스트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딱 3초 드리겠습니다. 왜냐? 전 보자마자 찾았기 때문이죠. 1초, 2초, 3초. 맞습니다. 여기에 임영웅 님이 다 한가운데 있죠. 야, 이 오른쪽에 누굴까요? 정말 익숙한 얼굴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신정훈 대표님도 함께 했다. 이번 리사이틀 공연을 만든 사람들의 숫자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에 보이지 않았을 분들도 엄청 많았겠죠. 사실 제가 이번 임영웅 님이 좀 마음고생을 했던 시기에 봤던 것 중에 제일 어처구니 없었던 몇몇 글이 임영웅 님의 공연 콘서트 아르바이트를 내가 해봤었는데 라면서 말을 한 사람들입니다. 전 그 사람들이 정말 임영웅 님의 콘서트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해봤는지가 의문스러워요. 왜냐? 이번 리사이틀에서도 정말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임영웅님을 저격했었던 알바를 했었다라는 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임영웅님과 스태프들이 혹독하게 자신들의 일을 시켰다. 돈은 똑같이 주는데 요구하는 건 너무 많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 공연도 끝나고 나서 그런 글들 올라와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라왔나요? 올라왔죠. 뭐가 올라왔습니까? 이런 단체 사진과 다 같이 고생했고 임영웅 가수가 대단했다라는 증언 글들밖에 안 올라오잖아요.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임영웅 가수와 함께 있었던 스태프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저도 건너서 우연치 않게 좀 먼 거리지만 임영웅님의 스텝으로 일했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자신의 어떤 신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인터뷰까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했었던 이야기 중에 짧은 몇 마디를 보탠다면, 현장에서 임영웅님과 함께 이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사실 거의 없대요.
임영웅 가수가 이렇게 뭐 길을 안내하고 하는 안전 요원들과 직접 대면할 일이 잘 없다고 합니다. 보통은 그 밑에 있는 스텝이나 물고기 뮤직 회사 직원분들이 매뉴얼을 알려준대요. 어떻게 안내를 해야 하고 다 같이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근데 굉장히 이상한 기분이 들었대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사실 돈을 받고 일하는 알바생들이잖아요. 여기에 뭐 스태프들도 있겠지만 공연 스태프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아르바이트생들은 뭐 다시 재고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좀 일회성으로 그 공연 때만 같이 일을 하고 이제 같이 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스태프들은 이제 다시 같이 일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제가 들었던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시 하고 싶대요. 근데 왜냐? 자신도 임영웅 가수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지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 어머니나 할머님 중에 임영웅 가수의 팬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도 돈이 필요해서 지원을 했는데 놀라운 건 현장에 가면 이제 어르신들을 깍듯하게 대하고 정말 높은 계단 같은 경우는 안내도 해드리고 또 밖에서 외부에서도 날씨가 추우니까 어디로 안내할지 이렇게 다 하잖아요. 돈을 받고 하는 일이지만 자신도 일을 하다 보니 요즘 젠지, MG 어른에 대한 어떤 공경심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임영웅 가수의 공연을 함께 일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신도 어느 순간 진심 어리게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를 대하듯이 임영웅님의 콘서트장으로 오신 이 관객분들을 잘 안내하게 됐고 어떤 한 분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너무 춥지라면서 이렇게 화이팅을 해줬다고 하는데 자기가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도 자신에게 수고한다라고 진심 어린 말로 해주는 어른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마법의 힘 아니겠습니까? 임영웅이란 가수와 함께 하게 되면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임영웅 가수와 함께 콘서트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만 일을 해도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영웅시대 분들에게 위로받고 임영웅 가수의 공연이 값지다라는 걸 몸으로 직접 마음으로 가슴으로 체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영시가 되면 출구가 없다. 보이시죠? 유일무이하다. 다운로드의 킹. 올해 최고 노래를 많이 다운로드 받은 가수가 바로 임영웅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노래 온기가 1위, 홈으로 2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서클 차트에서 2024년 연말 결산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영웅시대 분들이죠. 또 있습니다. 2024년 멜론 연간 차트 탑100 무려 10곡이나 진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영웅 가수가 보이시죠? 이렇게 멜론 차트에 함께 들어간 가수들이 누구냐? 뉴진스, 에스파, 아이브 막 이런 엄청나게 쟁쟁한 아이돌들과 함께 K-팝 차트에 당당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임영웅을 응원하는 전국의 영웅시대 분들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다. 자,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최근에 전달해드리고 있는 미스터트롯 3 방송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영탁님이 정말 정확한 팩트를 짚어줬습니다. 요번 미스터트롯 3에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나 하실 텐데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스터트롯 3에서 어떻게든 임영웅 가수와 좀 연관을 지으려고 밀어붙인 가수가 하나 있습니다. 한류부에서 등장한 남궁진 씨인데 임영웅 닮은 꼴로 막 밀어붙였어요. 근데 다 통과를 눌렀거든요. 다 하트를 눌렀는데 딱 한 명, 영탁님만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달콤한 보이스다. 심지어 임영웅님이 불렀던 노래를 그대로 따라 불렀고 창법도 굉장히 제가 들었을 땐 유사하게 흉내를 냈습니다. 똑같이 잘 불렀다 안 불렀다가 아니라 흉내를 내려고 했다라는 게 전 너무나 느껴졌어요. 근데 다들 올패스를 눌렀습니다. 왜냐? 머리 스타일도 노래 창법도 뭔가 그런 걸 임영웅 가수의 느낌을 묻혀가지고 화제성을 만들려고 노렸던 게 아닐까 싶은데 영탁님이 거기에서 탁 브레이크를 걸었단 말이에요. 자, 왜였을까요? 실제로 보세요. 이미지가 닮았답니다. 이게 무슨 이미지가 닮았습니까, 여러분? 전 좀 이해가 안 돼요. 임영웅 가수와 이미지가 닮았습니까, 여러분?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남궁진 씨도 개인적으로는 굳이 임영웅 가수와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들고 나올 필요가 있었을까? 뭐 가끔 뭐 어디에 나오나, 뭐 어느 지역의 남진, 막 이렇게 등장하곤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아예 이미지를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웃긴 건 이게 다른 마스터들은 다 패스를 눌렀다라는 겁니다. 전 거기에 제작진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라 생각해요. 남궁진 씨가 임영웅 닮은 꼴에 대해 종종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라고 짧게 대답했거든요. 심지어 임영웅님의 사랑해요 그대를 노래 버전을 그대로 불렀습니다. 근데 영탁님이 뭐라고 했느냐?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남궁진의 무대에 대해 제가 너무나 부러워하고 탐나는 톤을 가지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임영웅처럼 소리의 움직임이 조금 더 섬세하고 리듬을 잘 타줘야 하는 노래인데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임영웅 가수처럼 부를 수가 없잖아요, 애시당초. 근데 왜 굳이 영탁님이 임영웅님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서 조금 더 섬세하고 리듬을 잘 타줘야 하는 노래인데 아쉬웠다라고 했겠습니까? 전 여기에 속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철저히 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누구보다도 임영웅 가수의 창법과 목소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탁님이 어쨌건 미스터 트롯에서 아쉽게 2등을 했잖아요. 알다시피 임영웅님이 배신자 노래로 정말 엄청난 1등을 거머쥐었는데 영탁님도 우승 후보였거든요. 자, 이 영탁님이 이 남궁진 씨를 보고 부러워하는 톤이라는 것 자체가 임영웅 가수처럼 노래를 부르려 했던 걸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임영웅 가수의 창법과 임영웅 가수와 같은 목소리 톤으로 흉내를 냈다라는 걸 알 거예요. 근데 임영웅 가수처럼 섬세한 완급 조절이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영탁님은 알고 있는 거죠. 임영웅 가수를 흉내낼 수가 없다. 흉내내는 게 오히려 독약이 되었다. 임영웅 가수가 이런 가수 아니겠습니까? 전 영탁님의 이 평가를 보고 아주 그냥 공감을 했고 박수까지 쳤습니다. 역시 다르구나. 아마 우리 영웅시대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탑6 멤버들, 팬분들끼리 제발 다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탑6 멤버들끼리는 다 알고 있다니까요. 서로가 얼마나 잘하는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이런 임영웅님이 왜 남다른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영웅 팬클럽 충주 영웅시대 분들이 이번 여객기 사고 피해를 위한 지원금 기부를 했는데요. 십시일반 모여진 금액으로 약 202만 원이 넘는 금액을 기탁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영웅시대 팬클럽 회원님들의 회장님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푸른 뱀의 해, 을사년 2025년에는 아픔이 없는 해가 되길 바라는 기원을 담아 기부하게 되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유가족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충주 영웅시대 분들은 이 가수 임영웅님의 생일과 데뷔 기념일에 꾸준히 기부에 참여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한 영향력이 계속하여 확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사,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비난했던 그들은 이런 이야기에 대해 눈귀를 절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외면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 이 아티스트와 팬클럽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예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임영웅 가수를 보호하고 앞장서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활동이 또 있죠. 팬클럽 회원님들 역시 무려 42차입니다. 42차 정기 후원과 도시락 나눔 봉사를 진행하셨다라는 겁니다. 8일날 직접 밝히셨는데요. 혼자가 아닌 가치의 힘으로 슬로건을 내걸며 부산 영웅시대 스터디하우스 회원님들은 앞으로도 독거노인을 위해 지속하여 후원과 봉사를 해 임영웅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뜨리겠다. 그러니까 영웅시대 분들은 이 억울한 일에 임영웅님이 침묵했고 영웅시대 분들은 반발하기보단 묵묵히 아티스트를 믿고 기다렸으며 콘서트가 성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으로 이것을 대신했죠?
오히려 더 기부하고 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선한 영향력이 쭉쭉 번져나가게끔 활약하셨다라는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 얼마나 소가리를 그동안 많이 하셨습니까? 하지만 이 아티스트의 침묵과 영웅시대 분들의 오프라인 활동에서의 영향력이 이제는 다시 한번 사회를 비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수와 팬덤을 감히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존재하겠습니까? 전부 다 정치적 이념의 희생양에 불과하다. 임영웅이란 가수는요, 팬들과의 약속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급기야 요번에 공개된 유튜브를 보면 음식을 제안하자 단호히 거절하였다. 살을 찌우는 주범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 관리를 위해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아실 거예요. 임영웅님이 사실 살이 살짝 올라왔습니다. 뭐 살짝 올라왔지 그게 뭐 뚱뚱해졌다라는 건 절대 아니죠. 오히려 보기 좋게 체력 좋아 보이게 싹 체격이 좀 늘었는데, 그 이유가 임영웅 가수가 사실 쉬는 동안 얼마나 축구를 열심히 했습니까? 거의 뭐 축구 선수와 다를 바 없었죠. 그런데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고서 그 힘든 경기를 어떻게 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체중이 늘 수밖에 없었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잘 먹다 보니 당연히 체중이 늘었을 겁니다. 하지만 콘서트를 앞두고서 자신이 팬분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만큼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이런 다이어트를 했단 얘기예요. 빵이라도 좀 줄까라고 하자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여성분들이 팬분들로 많이 계시다 보니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심지어 축구를 좋아하고 러닝도 많이 하고 활동량도 많고 한창 건강할 나이대이니까 아마 제가 볼 땐 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의 팬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공연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공연의 성공과 더불어서 이제는 우리 아티스트의 두 번째 정규 앨범, 2집 정규 앨범을 기다리고 계시는 전국의 수십만, 수백만 명의 영웅시대 분들이 빗발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 요 대목만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가자면, 변호사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아직도 이 사태에 대해 비난을 늘어놓는 이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자, 홍민호 변호사란 분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번 비행기 참사에 많은 국민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보냈으며, 사실 예정되어 있던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됐다라고 합니다. 연극과 공연도 취소가 되었는데, 이상했던 건 가수 임영웅과 몇몇 가수들이 공연을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니 비난을 받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국가 애도 기간임에도 공연을 강행하는 것은 뭐 개인의 선택이고, 또 고인을 욕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보였다는 얘기예요. 변호사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지만 평소 공감 능력이 낮다라는 말을 종종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애써서 고민해봤지만 역시 공감이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가 애도 기간을 고려하여 취소나 연기가 우선될 필요는 있겠지만, 취소를 고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었다란 거죠. 임영웅님의 공연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고척 스카이돔은 공연 개최 9일 전부터 사용료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 환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공연 3회차를 기준으로 막 약 6억 원의 사용료가 환불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뭐 수백 명의 스태프들은 당연하고요. 무대 설치, 철거, 그라운드 복구비까지 감안하면 아마 10억 원 정도의 손해가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걸 오로지 가수가 감당했어야 한다라는 거죠. 국가 애도 기간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공연과 콘서트를 취소하는 선택, 물론 존중하고 칭찬할 수 있지만 스태프과 관객,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정된 공연을 진행하는 가수를 욕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다들 애도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타인을 비판하고 다툰다라는 건 올바른 애도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 변호사분이 뭐 임영웅님 팬이겠습니까? 뭐 연고가 있겠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칼럼을 작성했겠습니까? 이것이 중립적이고 이것이 팩트라는 거죠. 자, 그런 임영웅님이 어찌됐건 우여곡절 끝에 공연을 잘 성료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집 앨범에 누가 참여가 될 것이냐.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조용수 작곡가님이 이 집 앨범에 함께 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실제 제주도에 있는 조용수 작곡가님의 자택에서 임영웅님이 함께 만난 시간도 공개가 됐다. 다 이유가 있다. 우리 아티스트는 이유 없는 스포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조용수 작곡가가 깜짝 놀랄 발언들을 했습니다. 직접 제작한 트롯 아이돌이죠. 트롯돌이라고도 하는데 신인 가수 마이트로 가수들이 해외에서 1위를 하고 있다. 빌보드 핫백에 들어가게끔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조용수 작곡가가 제작한 아이돌 가수들이죠. 근데 최근에 조용수 작곡가가 어떤 행보까지 보이고 있느냐? K씨, 브루노 마스를 만났다. 조용수 작곡가와 녹지 않을게 라이브 공연을 했다. 자, K씨라는 여자 가수가 있는데 브루노 마스를 오마주한 조용수 작곡가와 함께 뭐 이렇게 노래를 한번 라이브를 맞춰봤다라는 겁니다. 조용수 작곡가의 위상이 한국에서 얼마나 드높은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조용수 작곡가가 알다시피 트롯 아이돌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사실 최근에 이 TV조선 예능방송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됐어요. 트롯은 없다. 녹음실 충격 이탈 사건.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롯돌의 신곡 녹음 중에 뜻밖의 사건을 일으키면서 화제의 중심이 섰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신이 키우던 가수들 중에 막내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자 현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무거워졌고 조용수 작곡가가 그럼 내가 여기서 나갈게 라며 디렉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롯돌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진 그룹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을 데리고 사실 조용수 작곡가가 자신의 작업실에서 여기가 임영웅 가수가 앉았던 곳이다라며 작업실을 최초 공개했던 것이 2024년 작년 10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키우고 있는 이 트롯 아이돌들에게 있어서 임영웅 가수가 그만큼 너희들의 선배다. 그러면서 임영웅 가수가 앉았던 굉장히 좋은 기운이 있는 장소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조용수 작곡가가 왜 트롯 아이돌, 그러니까 아이돌 음악과 트롯을 믹스를 하게 됐을까요? 원래도 장르를 넘나들기도 했지만 임영웅 가수에게 줬던 이제 나만 믿어요 곡이 트롯 발라드라는 평가를 받으며 최고의 조용수 작곡가의 음원 저작권료 효자 노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파워를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임영웅 가수는 소속사가 있죠. 그러니 자신이 직접 프로듀싱을 했을 겁니다. 자세히 보면 이 가수들의 느낌이 사실 아이돌 느낌도 나지만 약간 탑6 그리고 임영웅 가수의 느낌이 녹아있는 것도 보여집니다. 그러니 조용수 작곡가가 이미 대박이 난 성공 사례인 임영웅 가수를 잘 보고 있었단 얘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몇 년 전에 함께 작업실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곡 발매에 대한 기대가 최고치였죠. 그로부터 몇 년이 흘러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은 여전히 발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2025년에 발매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다가왔고 조용수 작곡가가 저런 트롯 아이돌의 음악을 하고 있는 만큼 임영웅님의 Do or Die, 런던보이와 같은 자작곡의 노래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밝은 기존의 트롯곡을 탈피한 아이돌스러운 음악을 임영웅님이 한 번 더 조용수 작곡가와 가져올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만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임영웅 가수의 2집 앨범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홈에 대해서 극찬하고 있죠. 정확하게는 노래 온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포브스에 선정된 이유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2020년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한 이후 지금까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포브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임영웅은 트로트부터 발라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르의 히트곡을 발표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발매한 싱글 홈 앨범에 대해 트로트 외에도 다양한 장르를 탐구하면서도 굉장히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을 하여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의 독특한 능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바로 이
싱글 앨범 홈에 담긴 온기라는 노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영향력과 위상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은 사실 영웅시대 분들로부터도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임영웅 팬카페 영웅나라 회원님들이 3년간 지역사회 1,200여만 원을 기부해왔다. 이런 기사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영웅시대가 아니라요. 그냥 팬분들 중에 영웅나라라는 팬카페 회원님들이 3년간 지역사회에 기부한 금액만 1,200만 원입니다. 저도 사실 이 암센터 또 어린이 암재단에 수년 전부터 조금씩 정말 깔짝깔짝 기부를 하고 있는데 이 영웅시대 분들의 기부를 본다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임영웅님의 소식을 전하는 유튜버들 중에 저처럼 기부하거나 선행을 펼치는 이들이 꽤 보이죠. 하지만 1푼도 쓰지 않고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본 적도 없으면서 입만 나불나불대며 평가를 하는 그런 유튜버도 있습니다. 자, 아마 현명하신 시청자분들은요, 어떤 게 진짜 팬심을 갖고 있으며 유튜브 활동을 해나가는지 누구보다도 잘 느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물며 영웅시대 분들이 이렇게 멋지게 기부를 활동을 하며 임영웅님을 응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돈이라도 버는데 이분들은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상업적인 행위가 1도 없는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팬들이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사회 발전에만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격적인 사연도 있었어요. 하늘에 별이 되고만 딸을 기리면서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회원님인 솔개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4년째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진짜 가슴 아프면서도 감격적입니다. 임영웅님이 실제로 이 소식을 접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슴을 만지며 굉장히 마음 아파하며 감격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바로 이분이 고 김민주 씨, 그러니까 영웅시대의 솔개라는 회원님이 자신의 딸을 기리며 기부해왔다라고 했는데 그 따님이 바로 이분인 것 같아요. 본명이 남우정 회원님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딸 고 김민주 씨의 생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1월 8일 날을 맞아 사회법인 한림화상재단에 240만 원을 기부하셨다고 합니다. 참 감동이죠. 특히 생전 굉장히 사랑이 많아 유독 베풀기를 좋아했던 따님을 추모하면서 4년째 기부를 이어가고 있고 그 기부 금액만 1,000여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올 수 있었던 건 평소 찐팬이었던 임영웅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 또 감격을 넘어선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4년 동안 1,000만 원 가까이 기부를 해오셨다라는 겁니다. 아, 정말 남다른 팬심이죠. 사실 평소 효심이 남달랐던 임영웅님을 보고 딸이 힘들어하는 엄마를 위해 주고 간 귀한 선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임영웅님을 따님이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고쪽 리사이트 콘서트를 드디어 가셨다고 합니다. 이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게 따뜻하게 세상 밖으로 이끌어준 영웅시대 회원님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고 해요. 이런 감동적인 영웅시대 분들이 끊임없이 임영웅이란 가수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남을 저격하고 비난하고 끌어내리려는 이런 세력들, 이런 유튜버들, 또 이런 인간, 이런 사람들과는 영웅시대 분들의 결은 또 임영웅이란 가수의 결은 아예 하늘과 땅끝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근거로서 팩트로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수가 왜 이렇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느냐? 자, 이건 비교가 아니라 뭐 두 사람의 공통 분모를 한 기자분이 정리해 놓은 기사입니다. 임영웅, 안성훈 두 사람이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 이 안성훈 씨의 팬분들은 안성훈 씨의 이야기로 보시면 되고 임영웅님의 팬분들은 임영웅님의
입장으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공통분모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는 탄탄한 실력과 오랜 시절에 무명 시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미스터 트롯에 등장하기 전까지 오랜 무명 생활을 겪었으며 특히 임영웅은 10년 넘게 무명 가수로 활동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고 안성훈 역시 어린 나이부터 트로트의 길을 걸으며 밑바닥부터 시작했다. 이러한 경험들이 음악적 깊이와 무대 장악력을 키우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인성도 두 사람 다 잘 닦여져 오지 않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 두 사람은 트로트라는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다재다능한 음악성을 보여줬습니다. 임영웅은 성시경의 넌 감동이었어,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등 현대 발라드를 트로트 특유의 감성으로 재해석하여 호평을 받았고 사랑은 늘 도망가와 같은 발라드 곡으로도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안성훈 역시 과거 걱정 말아요 그대요를 듀엣으로 부르며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성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진정성 있는 스토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두 우승자 모두 자신만의 진솔한 이야기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임영웅은 10년 넘게 무명 가수로 활동하며 생계를 위해 편의점, 음식점, 공장 등을 전전하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 관련된 아픔을 딛고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이야기를 무대 위에 노래로서 녹여내며 팬들의 마음을 울렸다. 안성훈 역시 어릴 적부터 집안의 식당 일을 돕는 등 녹록치 않은 환경 속에서도 트로트의 꿈을 키워왔고 신인 가수여서 출연료도 없어 직접 기차표를 끊어가며 공연을 했다라는 회고를 봐도 왜 그의 노래가 가사와 음색에 간절함이 담겨져 감동을 전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두 사람 다 세대를 아우르는 매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2030부터 5060 이상까지 폭넓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의 마음도 장르를 초월하여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겸손한 태도와 성실함. 두 우승자 모두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자화자찬하는 인간들, 참 제가 주변에도 딱 한 명 보이거든요. 참 이런 인간의 특성을 보면 나르시즘이라고 하죠. 본인이 굉장히 저명하고 공명정대하며 똑똑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아주 큰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정작 남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겸손하고 스스로를 낮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임영웅은 다양한 장르의 곡에 도전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혔고 대규모의 단독 콘서트를 통해 실력을 입증했고 안성훈 역시 방송과 공연을 오가며 꾸준히 제2의 트로트 전성기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성공은 단순히 우승으로 끝나지 않고 임영웅은 콘서트, 예능, 광고, 안성훈 역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넓혀가면서 두 사람 다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승자들이 보여준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 실력과 진정성,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자, 근데 이 기사가 좀 보입니다. 이찬원 님도 방금 말씀드렸던 안성훈 씨, 박서진, 손태진 이런 쟁쟁한 트롯 가수들이 모두 등장하는 KBS 트롯 대잔치. 임영웅은 없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가수들도 대거 등장합니다. 김연자님부터 정말 이 트롯계의 쟁쟁한 실력자들이 다 등장하는데 이곳에 임영웅 가수만이 없다. 이찬원 씨가 단독 MC를 맡아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임영웅 가수 이번 콘서트에서 트로트 안 불렀습니까? 트로트를 또 기가 막히게 하죠. 여전히 이제 트로트마저도 실력이 더 승승장구했는데 이렇게 트롯 동료들이 다 등장하는 트롯 대잔치와 같은 큰 행사에는 왜 등장하지 않느냐. 임영웅이란 가수는요 트롯 가수들의 행보와는 조금은
다른 행보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장르의 섭렵이라는 거죠. 물론 이 트롯 가수들도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다 잘 부르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트롯이 중심이라면 임영웅이란 가수는 이젠 트롯이 중심이 아니라 임영웅이라는 장르 그 자체를 써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아마 아쉬우실 거예요. 몇몇 분들은 저에게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임영웅님 여기에 혹시 나오냐? 나온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아쉽게도 그 소문은 헛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분명히 존재했다. 하지만 언젠가 임영웅님이 트롯 콘서트도 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임영웅님이 저런 트롯 방송에도 차후에 분명히 등장할 가능성이 열려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BM 사태 논란에 휩싸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기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왜? 그게 단순히 임영웅이란 가수가 인기가 많아서 아닙니다. 팩트로 바라봤을 때도 팬덤을 뒤흔들 만한 큰 사건, 큰 잘못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념의 차이, 사상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많은 언론사와 많은 연예인들이 앞다퉈 임영웅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막 올려왔었죠. 이제는 사실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영향력을 인정한 많은 언론사들의 움직임이 하나둘 눈에 보이곤 합니다. 임영웅님이 애당초 자신의 이득과 수익을 위해서 임영웅이란 가수가 자신의 돈으로 사비로서 스태프들의 임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콘서트를 진행했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충분히 재력이 되는데 그럼에도 진행한 건 돈 욕심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언론 기사를 하나 봤거든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본인들은 왜 생업 활동을 이어나갑니까? 그놈의 기사는 왜 쓰는 겁니까? 그러면 언론사에서 월급은 왜 받나요? 추모하고 탄핵에 대한 입장 표명하고 그래야죠. 말도 안 되는 잣대를 지금 아티스트에게 들이대고 있다. 말 그대로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말이죠. 그러니 임영웅이란 가수의 영향력이 이제는 좀 다르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다른 언론사에서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급기야 트롯맨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 타이틀을 보세요. 팬을 챙기는 임영웅, 그에 보답하는 영웅시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197주 연속 1위 기록이긴 하지만 팬을 챙기는 임영웅이기에 영웅시대는 그에 보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번에 임영웅님의 요번 공연 때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굉장히 담담한 마음으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콘서트 중에 이러한 말을 했어요. 이번 비행기 사고로 소중한 생명들이 떠났음에 정말 깊은 슬픔을 느끼면서 희생자들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애도하는 마음을 보내고 싶다. 비행기 사고라는 힘든 상황 속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는 모든 분들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 오늘 이 공연 자리는 여러분들과 소중한 약속이 담겨있는 자리다. 무대를 준비하면서 가진 진심과 함께 오늘 공연을 통해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싶다. 여러분들께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 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 임영웅님이 앞에 말했던 그런 돈 때문에 여러분 아티스트가 한 해에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백억 단위입니다. 수백억. 제가 작년까지 임영웅님의 이 자산을 정산한 내용을 말씀드렸죠. 현금 자산만 수백억입니다. 수백억. 이미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벌어놨습니다. 근데 이거 공연 한번 취소하는 거 당연히 수십억의 큰 금액입니다. 임영웅님이 자비로 스태프들에게 돈을 주고도 남을 만한 재력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어떤 가수가 그렇게 합니까? 어떤 가수가 10만 8천 명이 오는 그 중에 절반인 5만 명이 넘는 관객이 오는 공연을 취소했습니까? 지금 공연 취소한 많은 가수들 이 정도의 규모가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티스트가 지금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오죽했으면 이런 칼럼이 나왔겠습니까? 이 칼럼이 무려 2,000명에 달하는 분들의 호응을 얻었고요.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제목하여 임영웅을 위하여. 이미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독자들이 주는 예루살렘 상을 수상받게 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납치하여서 말도 안 되는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난 상태라 당시 수상을 거부하라는 요구가 쇄도하기도 했습니다.